성공은 어떤 특별한 날, 어떤 큰 결과를 통해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순간 속에서 당신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미래를 마음으로 믿기 시작할 때 태어난다. 진짜 성공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이미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현실이 그 신호를 따라오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Eu preciso ver para crer. 하지만 나의 면의 진실은 반대다. 당신이 먼저 믿어야 세상은 보여준다. 나폴레온 힐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믿음은 현실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우리는 종종 증거를 기다린다. 외부의 승인을, 누군가의 인정, 혹은 삶이 자격 있음을 증명해 주기를. 하지만 그 기다림은 끝이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말은 단순한 자기 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 태도, 시선, 말투, 선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미래의 자신과 일치하도록 조율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척함이 아니라 진실의 조기 실행이다. 당신의 몸과 언어와 감정이 그 진실을 먼저 살아낼 때 삶은 점점 그에 맞춰 펼쳐지기 시작한다. 현실은 언제나 내면의 투영이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이 당신의 에너지 필드를 바꾸고 그것이 곧 기회와 사람과 사건을 끌어들인다. 눈으로 보는 현실보다 당신이 느끼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지금 당신의 표정, 걸음걸이, 아침을 여는 태도는 어떤 미래를 말해주고 있는가? 당신이 믿는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응답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위대하다. 무하마드 알리가 이 말을 처음 외쳤을 때 그는 아직 챔피언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증명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그를 의심했고 세상은 그를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잠재의식은 이미 받아들였다. 그는 아직 벨트를 갖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벨트를 찼다. 바로 이것이 사고방식의 힘이다. 잠재의식은 의심과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감정과 이미지, 반복되는 확신에 반응한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위대하다. 그는 매 경기 전, 경기 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다. 그리고 결국 세상도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성공은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내부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면 그 에너지는 흔들리고 작아진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하고 일관되며 결과를 끌어들이는 자기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행동의 출발점은 의심이 아닌 확신이어야 하는 이유다. 세상은 확신에 끌린다. 당신의 눈빛, 어깨의 각도, 말의 무게, 그 모든 것이 내면의 태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주변에 전해진다. 누구도 설명할 수 없지만 모두가 느낀다. 그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고 무하마드 알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깊은 믿음을 선물했다. 그는 세상이 아직 그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자신을 가장 먼저 환영한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그의 자세를 바꾸고 그 자세가 그의 선택을 이끌고 그 선택이 결국 그의 전설을 만들었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살아내고 있는가?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먼저 되어야 할 무언가다. 이제 그 성공을 더욱 분명하게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명확한 목적의식이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자. 바람은 우리를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방향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바람도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다.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하다. 그는 바란다. 그는 꿈꾼다. 하지만 막연하다. 얼마나, 언제까지? 왜 그것을 이루고 싶은지를 스스로도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윌마 루돌프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다. 의사는 말했다. 내 혼은 다시 걷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다른 비전을 품었다. 그녀는 단순히 걷기를 넘어서 뛰겠다고, 달리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성이 되겠다고 마음속에 그렸다. 그녀의 목표는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생생한 이미지였다. 언제, 어디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그녀는 반복해서 마음에 새겼다. 바로 이것이 목적의 명확성이다. 마음속에 흐릿한 그림이 아니라 선명하고 생생한 청사진을 품는 것.
그 목표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몸을 일으켜 세우며 피로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막연한 꿈은 현실과 멀어지지만 정밀하게 정의된 목표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글로 써본 적이 있는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아니다. 나는 2년 안에 내가 사랑하는 일로 월 수입 얼마를 만들고 어느 도시에서 살며 누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지를 써야 한다. 그리고 왜 그것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 이유가 진심으로 가슴을 흔들어야 한다. 목표의 명확성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자신감은 행동을 이끌고 행동은 결과를 만든다. 결국 모든 성취는 하나의 선명한 결정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 목표는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단지 머릿속을 스쳐가는 환상인가? 선명한 목적은 흐릿한 현실을 깨운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할수록 길은 점점 더 당신 쪽으로 열린다. 다음으로 그 길 위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될 넘어짐과 회복의 진실로 들어가자. 누구나 넘어진다. 문제는 넘어진 것이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그들이 항상 강하고 항상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주 넘어졌고 누구보다도 깊이 흔들렸다. 그리고 매번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일어섰다. 펠레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다. 축구공 대신 낡은 양말을 돌돌 말아 놀았고 운동화 없이 흙바닥을 달렸다. 세상은 그의 꿈을 무시했고 조건은 언제나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는 스스로 대답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회복 탄력성은 영혼의 근육이다. 그것은 단단하고 뻣뻣한 강함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강함이다. 그것은 넘어졌을 때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이다. 실패는 심판이 아니다. 그것은 피드백이다. 제 길은 아니야. 조금만 더 다르게 시도해봐. 삶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 진화의 한 장면, 더 깊은 내면의 힘을 깨우는 문이 된다. 펠레는 상처를 탓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았다. 그는 모든 한계를 에너지로 바꾸고 모든 좌절을 연료로 전환했다. 그렇게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전 세계가 기억하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 힘이 있다. 상처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가능성을 깨우기 위해 온 초대장이다. 그러니 이제 자신에게 묻자.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넘어졌다고 멈추지 말라. 가슴을 펴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왜냐하면 진짜 강함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도 다시 걷는 것이다. 이제 그 걸음에 필요한 다음 원동력,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이야기해보자.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깊은 내면에서 진실로 믿는 것으로부터 자라난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인다.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을 이끌고 결국에는 운명을 만든다. 빌 러셀은 누구보다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팀이 지기 전에도 이기고 있다고 느꼈다. 상대가 거대해 보여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된 자기 암시와 내면의 강화에서 비롯된 훈련된 확신이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말하는 그대로 움직인다. 나는 못해. 이건 어려워. 나는 부족해. 이런 말들은 하나하나 현실을 제한하는 코드가 되어 당신의 삶에 각인된다. 그러나 그 코드들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 나는 이미 그 가능성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뇌는 새 신경 경로를 만들고 감정은 따라오고 몸은 준비된다. 빌 러셀의 믿음은 그의 팀에게 전염되었다. 그의 눈빛, 말투,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믿음은 혼자만의 내면 에너지가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파장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믿는 사람 옆에 서면 당신도 조금 더 용기를 내게 된다. 그 믿음은 단단한 뿌리처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조건이 어려울수록 그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다. 그러니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라. 지금 나는 무엇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가? 믿음은 현실을 만드는 시초다. 당신이 먼저 믿을 때 세상은 그 믿음을 증명하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그 믿음을 불꽃으로 바꾸는 에너지, 열정, 그 진짜 힘을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무엇인가? 생각만 해도 숨이 깊어지고 눈빛이 또렷해지고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단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전체가 이 길이야라고 말하는 방향이다. 아서 애쉬는 기술만으로는 기억되지 않았다. 그는 뛰어난 선수였지만 단지 실력으로 전설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사랑으로 뛰었고 정의를 담아 서 있었고 고요한 불꽃처럼 코트를 가르며 자신의 삶을 증명했다. 진짜 열정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 힘은 폭발적이다. 그것은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훈련을 기도처럼 바꾸며 당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확장시킨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에너지다. 그것은 당신이 왜 살아있는지를 몸으로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그 열정이 진실할수록 세상은 그것을 알아본다. 사람들은 당신의 기술보다도 당신이 그것을 왜 하는지를 느낀다. 당신의 불꽃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의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다. 열정은 당신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면해왔던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이다. 이것이 나야. 이 일은 내가 해야만 해. 그 울림이 있는 순간 당신은 길을 다시 찾는다. 진짜 열정은 당신을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살아있게 한다.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깨어있다. 외부의 인정이 없어도 내면은 충만하다. 그 열정은 결국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것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점점 무디게 만드는가? 이 세상은 더 많은 작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상은 불타는 사람을 원한다. 사랑으로, 목적과 의미로, 존재 전체로 타오르는 사람을. 이제 그 불꽃이 머무를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당신을 둘러싼 환경,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다. 당신이 매일 보는 얼굴, 듣는 목소리, 주고받는 말들,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환경은 공기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을 살게도 하고 천천히 무너지게도 한다. 로베르토 클레멘테는 단지 훌륭한 야구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섬기는 통로로 사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흔들릴 때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홀로 서지 않았다. 그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들 속에서 피어났다. 환경은 당신의 거울이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는 크기, 꿈꾸는 깊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진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미래를 비추는 창문이다. 혹시 당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선명함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당신을 줄이고 눌러앉히는 환경은 결국 당신의 빛을 가린다. 영향력의 원을 바꾸는 것은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당신의 생각도 언어도 에너지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들은 당신의 불꽃에 바람을 불어넣는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함께 빛난다. 당신의 인생은 단지 당신만의 선택이 아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조금씩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자.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그곳은 내 에너지를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줄이고 있는가? 나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혼자 버티며 흐려지고 있는가? 인생은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다. 같이 나아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의 방향이 된다.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능력, 적응과 배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 삶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진짜 성공한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늘 배우는 사람이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그는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 아놀드 파머는 골프계의 전설이었지만 그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매번 자신의 게임을 다시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고 더 나은 방식을 시도했다. 그는 기술보다 태도를 중시했고 경쟁보다 성장을 선택했다. 그는 절대 자신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유연했고 언제나 학생이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단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부드럽다.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변화에 맞서기보다는 함께 흔들리며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배우는 기회로 바꾼다. 변화는 두렵다. 익숙함을 떠나는 것은 불안하다. 하지만 변화는 늘 메시지를 담고 온다. 멈추지 말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이 당신이 확장할 때다. 지속적인 배움이 있는 사람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는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흐름으로 새로운 길을 만든다. 배움은 그를 살아있게 하고 도전은 그를 깨어있게 하며 변화는 그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든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배운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은 지금 익숙한 방식에 갇혀있지는 않은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며 과거의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변화는 반드시 온다.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은 그 변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이 다음 이야기가 필요하다. 결단력과 용기,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힘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제 분명하다. 무엇을 믿는지도 당신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전과 믿음도 결국 행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은 씨앗이지만 움직임은 열매다. 움직이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에디 머크스는 자전거를 타면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쉬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결단력 있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두려움이 닥칠 때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머뭇거림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끝난 후에야 행동하려고 한다. 조건이 완벽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누군가가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모든 변화는 완벽하지 않은 순간에 불완전한 상태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진짜 용기다. 결단력 있는 행동은 단순한 실행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에게 보내는 선언이다. 나는 진심이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에디 머크스는 그저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 움직임은 강력했고 반복되었고 결국 그를 기록이 아닌 상징으로 만들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이 있다면 언젠가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취한 단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당신의 현실을 조금씩 새 방향으로 틀기 시작한다. 그러니 지금 묻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는가? 당신 안의 열망은 이미 충분히 분명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더 기다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실수는 두렵지 않다. 진짜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은 당신의 가능성을 서서히 잠재운다. 하지만 행동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이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곳, 긍정의 힘, 그리고 당신이 남길 영향력이다. 그 마지막 정점으로 함께 나아가자도. 삶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한다. 몸이 무너질 때도 있고 마음이 꺾일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시선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패기 플레밍은 인생의 무게를 경쾌하게 돌았다. 그녀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선택했다. 비행판 위에서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기쁨과 긍정의 에너지였다. 그녀는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채웠고 그녀의 움직임은 말없이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합니다. 긍정은 억지 미소가 아니다. 그것은 해석의 힘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보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가능성을 본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이다. 제시 원스는 세상이 그를 거부하던 시대에 자신 안의 빛을 꺼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을 향한 선언으로 사용했다. 나는 여기 있다. 나는 가능성이다.
그의 달리기는 단지 기록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한계를 넘는 행위였다. 긍정은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선택이다. 그것은 비록 이것이 어렵지만 나는 여기서 의미를 찾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단지 당신만을 바꾸지 않는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바꾼다. 진짜 성공은 당신이 가진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남긴 영향력에 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기억되는 것은 당신의 친절, 당신의 진심, 당신이 품은 비전이다.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가 남기는 울림은 무한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에너지로 살아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대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가? 당신의 성공은 의미를 품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숫자에 불과한가? 성공은 의미 없이는 공허하다. 의미는 사랑을 통해, 영향력을 통해, 남겨진 삶을 통해 완성된다. 이제 그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연결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나아가자. 당신의 위대함은 이미 그 안에 있었다. 이제 그것을 살아낼 차례다.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그것은 어떤 날 갑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같이 선택하는 생각, 믿음, 행동, 그리고 태도 속에 이미 녹아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순환이다. 생각은 믿음을 만든다. 믿음은 행동을 만든다. 행동은 지속을 만든다. 지속은 영감을 낳고 영감은 세상을 바꾼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 살기로 결단할 때 그 영향력은 당신을 넘어서 퍼져간다. 가정 속으로, 관계 속으로, 일터와 공동체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은 그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당신의 발자국은 누군가의 방향이 되고 당신의 태도는 누군가의 용기가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말투로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지, 어떤 몸짓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는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조율되고 있는가? 성공은 믿음을 동반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미 된 사람처럼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먼저 믿고 먼저 말하고 먼저 선택할 때 세상은 마치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 당신에게 문을 연다. 당신은 이제 안다. 당신이 찾던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재성을 살아낼 차례다. 오늘부터 이미 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라.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사랑하라. 세상은 당신의 확신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